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가 네. 상당히 이제 분기점이 될 건데 네. 선거법 1심 선고로 상당히 분위기는 만들어 놨고 예. 자 이재명 대표 쪽 오히려 결집을 하고 있지만 네. 거기서 위증교사 재판을 통해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근데 위증교사는요 네. 이미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단독 부장판사가 했잖아요.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네. 저는 위증교사는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형을 어느 정도 내려줄 거냐. 이거는 위증교사는 실형을 피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여태까지 실형이 그랬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미 한 번 거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말입니다. 지금 저는 유창훈 그 판사가 이재명을 저 그때 저기죠. 구속영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하면서 그 문장을 썼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쭉 나오면서 딱 네. 앞에 나오죠. 네. 위증교사의 증거 및 도주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다음에 야당 대표라는 점 네. 여러 가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도 될 사유를 쓰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그 영장 판사도 그래서 저희는 다 빼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예. 판사 하나하나가 하나의 우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재판정에서는 판사가 왕이죠. 판사 왕이죠. 하느님이죠. 네. 뭐, 근데 우리가 기사를 쓸 예. 때 제가 이제 칼럼을 씁니다. 이를테면 박은주는 바보다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 데스크가 보기에 이 칼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박은주 바보 맞지? 했는데 제가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신 차장한테 기사를 넘겨요. 야 네. 박은주가 이미 제목 잡아놨어. 박은주는 바보다. 너 알아서 밑에 채워라고 하면 신 차장은 그대로 채웁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 자존심. 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네. 오히려 유창훈 판사가 이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오히려 얘기한 게 이게 전혀 다른 재판부잖아요. 그렇죠. 김동현 판사죠. 예. 이번 형사 33부 예. 김동현 판사와 영장 단독 유창원 판사는 다른 사람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법의 일관성이란 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부터 우리는 법의 일관성이 어떤지 한번 정확하게 요 이전에 네. 이 위증교사로 간방 갔던 사람들 요 케이스를 그러니까, 통해서 한번 맞아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위증교사는 정말로 그 대부분 나오면은 실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이게요 위증교사가 얼마나 중한지 네. 보니까 정리된 건을 좀 보면은 지금 사실 이제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 법률신문에서 최근에 지난달이죠. 10월에 선고된 16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네. 법률신문은요. 법률 전문 그리고 재판이나 이런 전문 매체거든요. 네. 전국에서 10월 한 달 동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16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16건 중에서 14건이 유죄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2건은 무죄였습니다. 네. 그리고 14건의 유죄 중 대부분의 사건에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벌금형도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다 요 케이스를 이재명 건에 대입하면은 네. 요거는 의원 상실되는 네. 형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 내용을 네. 좀 살펴보니까 법정에 출석 예정인 증인에게 위증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질문지와 답변을 정리해서 전달한 혐의예요. 오, 자, 요거에서 어떤 느낌 옵니까? 그거 저기 이재명 대표도 지금 김진성 씨 측에다가 뭐 예. 하나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 이재명 대표 목소리가 들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우리 변론 요지서를 텔레그램으로 하나 보내줄 거예요. 그거 읽고 나오시면 돼요. 그죠. 이거.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재판 임박해가지고 네. 변호사가 전화해서 네.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변호사는 그걸 증거로 위증교사 없었다고 했지만 김진성 씨는 마치 내가 변론 요지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네. 알아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렇죠. 받았잖아요. 그렇죠. 질문지 답변 정리했네요. 네. 자, 그래서 이거 유죄. 예, 이거 1년 6개월 그 위증한 사람, 위증 교사한 예. 사람 1년 6개월
또 집행유예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야 내가 마약 산 거 아닌데 딴 사람 남을 설득해서 마약 내가 너한테 팔지 않았잖아. 딴 사람한테 샀다고 꼭 얘기해줘. 네. 라고 이렇게 위증을 교사한 사람, 요 사람도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야, 그 뭐 마약 그 누구한테 샀는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샀다고 거짓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했다. 그래서 죄가 무겁다. 이러면서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위증교사라는 것이 네. 그 국가에서 네. 국가가 운영되고 규율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국가가 탄생한 거 바로 이거잖아요. 맞아요. 나쁜 놈들 벌하고 착한 사람들 그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네. 거. 그게 따지자면 단순화시킨 국가의 사법권인데 네. 위증교사는 그 국가의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네네. 교란 행위거든요. 네. 이것은 중대 범죄다. 그러니까 모든 판결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위증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 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그 사람들은 그냥 힘없는 사람들이다. 힘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야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아요. 법원이 어떻게 됐냐면 지난 2023년에 나왔던 네. 오영호 의령 군수 요 사건을 보면 말입니다. 이 오의령 군수가 어떤 일을 했냐면 기자가 이제 그 군수를 막 씹는 기사를 썼나 봐요. 네.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를 동원시켜서 이 기자를 막 좀 협박을 하고 이랬나 네. 보죠. 야, 손 좀 봐준다 이렇게 협박을 했나 보죠. 문제는 뭐냐면 요 의령 군수가 조폭한테 네. 허위 증언을 시킨 거예요. 나한테 받은 적 없다 그래. 어. 이렇게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양반 결국은 징역 8개월이 예. 1심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항소를 했다가 취하해버렸어요. 그냥 8개월로 막는 게 그래도 다행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저는 또 이분도 비슷하고 박주원 안산시장. 네네.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랑 제일 유사한 것 같은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해주려면은 풍력 발전 예. 돈이 좀 필요하다. 그쵸. 그다음에 허가 나면 내가 돈을 돌려준다라고 하면서 2억 원을 받았대요. 예. 2억 원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서 한 6억을 받아낸 예, 혐의인데 이게 딱 걸렸어요. 네. 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기 혐의죠. 네. 그러니까 사기 혐의 걸렸는데 나중에는 증인한테 뭐라 하지만 그 돈을 줬다는 거는 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돈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건 로비 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거랍니다.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 또 투자한 거다. 네. 그래서 나가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돈 떼인 게 아니라 투자한 거고 그다음에 차용 중 일부는 빌려준 거다라고만 네. 해주면은 내가 꼭 하겠다. 뭐 이렇게 했겠지. 아니 사장님 저한테 투자하신 거잖아요. 투자하신 거잖아요. 사실대로 말해주면 돼요. 뭐 이런 합법 그러네. 아니야? 똑같다. 진짜 똑같다. 네. 그거 저한테 빌려주신 거잖아요. 네. 제가 전 안산시장 그 다음에 됐잖아요. 저한테 네. 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사장님이 저한테 뭐 부탁하신 거 없잖아요. 사장님이 똑같다. 뭔가 괜찮아 보이니까 이게 그렇죠.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그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게 바로 근데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다. 네. 그렇게 해서 전 안산시장인데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징역 10개월이 예. 떨어졌고 동시에 법정에서 그 3명 다 위증한 사람, 위증 교사를 한 사람 예. 모두 다 징역형이 6개월 내지 10개월 징역형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법정에서 구속이 됐어요. 예. 1심에서. 이게 저 위증 교사가 이렇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입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도 15일 날 선거법 위반으로 네. 걸려가지고 지금 1심 선고 났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김진성 씨한테 위증교사 한 게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지사 될 때 네, 네.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중대 사건이거든요. 네. 그 중대 사건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경기지사 시절에 네.
그 됐던 게 형수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킨 거 안 했다. 그 네. 거짓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거짓말. 그다음에 자기는 검사 사칭 할 때 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그렇죠. 그 거짓말. 그다음에 대장동 도시개발 그건 어마어마한 거였다. 네. 대장동 도시개발과 관련된 허위 발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미 있었어요. 네. 이 세 건의 허위 발언으로 이미 선거법에 걸렸고, 근데 지금 김진성 씨의 그 증언을 통해서 그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딸고 따라와 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이 그 대법에서 선거법에서 무죄를 내려주게 함으로써 완전히 기사회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 사건이에요. 거짓말 사건이 거의 20년째 그러니까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면서 살아나오고 이랬던 사건이에요. 그 평생 달고 다니는 거예요. 네. 검사 사칭 사건 자체가 거의 20년 전 사건이죠. 그렇죠. 그 사건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 근데 그게 논란이 될 때마다 진실을 얘기하고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거짓말로 덮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판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네. 위정교사야말로 네. 정말로 우리나라의 사법이 네.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사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위증교사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16건 중에서 14건이 유죄가 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보고 그리고 기소를 하는 단계에서도 꽤 자료를 꼼꼼히 모아서 네. 사실 16건 중에서 14건 실형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검사들도 기소 단계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기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2013년 케이스가 있습니다. 2013년에 네. 위증 교사 혐의로 그 임실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정호 교육위원이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래서 와, 저 사람 이제 끝났어. 특히 1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2심에서 이게 무죄로 뒤집힙니다. 아. 왜 뒤집혔느냐? 예. 보면은 재판부가 당시에 판결문에 이렇게 써요. 위증 교사와 이 사람이 위증 교사를 시켰거든요. 네, 예. 그 사마 빼돌리고. 위증 교사와 범인 도피에 대한 의심은 상당하나 범죄를 입증할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여러 차례 반복돼 이 점을 입증하기 힘들다. 즉, 그 작자가 거짓말을 시킨 게 틀림없어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땅땅땅 감옥을 살게 하려면 형을 내리려면 증거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자꾸 뒤집혀서 이거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죄 이 죄의 경우에는 판사들이 증거의 능력을 굉장히 세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재명 대표는 걱정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녹취가 있잖아요. 녹취. 그 녹취를 들어보면 네. 아까 변론 요지서 네. 보내줄 테니까 그거 한번 잘 읽어보라고 하는 거 나오죠. 네. 그다음에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네. 그 재선을 도전하던 김병량 시장 캠프에서 그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KBS랑 짜고 KBS는 관련이 없고 저거 다 이재명이 시킨 거다. 이재명 거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물어봐요. 네. 근데 위정교사 아니에요. 네. 물어보는데 김진성 씨가 저는 그때 모르는데요. 저 저는 그때 거기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라고 얘기를 하죠. 캠프 때문에 밖에 네. 나와 있어서 그쪽 안쪽에는 없었는데요. 모르는데요 했더니 거기서 이재명 특유의 저는 그 말은 들을 때마다 소름 돋아요. 네. 그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있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증언하라는 위증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러다가 전화로 시켰잖아요. 교사.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당 부분 김진성 씨가 자신 없어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자꾸 설득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왜? 김진성 씨는 그때 완전히 을이거든요. 그쵸. 이 사람이 성남시장 정치권에 있다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금 백현동 때문에 징역 5년 된 김인섭 씨 그 허가방 네네네. 그 김인섭 씨 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인섭 씨 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당시 성남에서 김인섭과 이재명 관계는 어떻습니까? 김인섭은 그때 뭐 제가 듣기로는 그 김인섭 씨한테 성남시 공무원들이 인사 처리되면 줄을 선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실세라고 완전 소문났었죠. 예, 그런 네. 김인섭 밑에 있으니까 김진성 씨는 이재명 시장의 말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죠. 심지어 이거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 그것도 자기는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나한테 직접 전화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건 뭐 재판의 증거로 위증교사 증거로 내놓은 게 아니라 기념으로 간직하려고 녹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어떤 영향력이 큰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그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하면 이거는 교사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신의 교지 같은 그 정도 위증 지령이에요, 지령.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예. 계속 이렇게 양을 주장하는 거예요. 양적으로 내가 김진성한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걸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안 봤다고 하면 되고. 안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했다. 근데 실제로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주면 돼요. 기억에 있는 대로 말해주면 돼요.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녹음본을 쭉 들어봐서 이거를 글자로 옮긴다라고 하면 실제 비중으로 보면 이재명은 계속 아니 뭐 들은 대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네. 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정말 머리 좋은 이재명도 삐딱한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잠시 전에 신동훈 차장이 예. 얘기한 아니 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서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가 판사가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 얘기를 얼마나 비중 있게 들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네. 이 재판의 결과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